지금 우리 책으로 따지면은 349쪽부터 이야기를 이제 이어서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쌤이 숙제를 딱 여기 앞까지만 낸 거거든. 근데 몇 문제가 섞여 있긴 했는데 그냥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간이라는 거를 그 중간고사 범위에서 굉장히 많이 다뤘어. 그래서 구간에 따른 종류가 다른 이상한 함수들 아시잖아요, 그죠? 예를 들자면 어떤 함수 fx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의 일정한 함수가 아니라 어떤 특정 값을 기준으로 다른 함수가 그려지더라 라는 거야. 알파부터 베타 사이에서는 gx라는 함수를 그린다. 혹은 베타부터 감마 사이에다가는 hx라는 그림을 그린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자 이런 식으로 있을 땐 여기에다가는 어떤 g라는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그냥 연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일단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hx다 라는 함수를 그리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정적분 문제에서 인테그랄 나는 알파부터 감마까지 요 놈을 정적분을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자 생각을 해봐. 구분구적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생각을 좀 해보시면 나는 여기에다가 직사각형을 막 이렇게 쌓는 거야. 근데 직사각형을 쌓을 때 함수가 종류가 다르다면 당연히 직사각형의 높이가 달라지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 높이에 해당하는 함수값들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구간을 나눠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라는 거야. 그래서 아니 알파부터 감마까지 일정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 사이에 틀어지는 일이 생긴다면 틀어짐이 생기는 데까지만 알겠지? 그 다음에 틀어짐이 생긴 곳부터 그럼 이제 구하는 끝까지. 그럼 만약에 이게 3개, 4개 이런 식으로 뽀개진다면 너희는 3번, 4번 뽀개서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절대값 함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얘랑 똑같은 건데 우리가 간단한 함수 y는 절대값 x-3 이런 거 못 그리지 않잖아. 그치? 근데 정적분을 이거 그냥 얘예요. 인티그럴 0부터 5까지 fx dx를 해봐라 라고 하면은 일단은 한번 넣어볼게. 절대값 x-3 dx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바로 연산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절대값이 나오면은 쌤이 옛날부터 노래 부르는 게 뭐야? 범위 나누라고. 알겠어? 이렇게 나누라고. 그러면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곳 그러면 얘는 절대값이 그냥 풀려요. 그죠? 그 다음에 x가 3보다 작은 곳에는 마이너스를 달고 풀 거기 때문에 0부터 5 사이에서 함수의 종류가 바뀌게 되지. 그래서 절대값 문제는 실제로 얘랑 다른 개념이 아니라 완벽하게 같은 개념으로 푸는 거야. 알겠어? 다만 함수의 종류가 절대값으로 제시가 됐을 때 니네가 이런 형태를 만들어 버릇했다면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고 안 만들어 버릇했으면 좀 힘든 거고. 아시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요 놈을 0부터 3 사이에다가는 x-3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3부터 5까지에다가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을 넣어서 정적분 연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라는 거야.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해합니까? 네. 오늘 하고자 하는 거는 사실 얘가 메인은 아니고요. 이제 메인은 대칭성이야. 대칭함수. 이 대칭함수라는 표현 방식이 쌤이 너희한테 좀 여러 가지를 이제 거듭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일 만만한 게 y축 대칭함수. 그게 제일 만만하지. 무함수가. 그 다음으로 만만한 게 원점 대칭함수. 기함수가 그 다음으로 만만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게 아닌 다른 아이들에 대한 대칭함수. 오케이? 근데 이제 수학 2에서는 막 대칭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정도의 좀 한계점이 있어. 그 웬만하면은 이제 점대칭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 안 하더라고.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내면 낼 수 있는데 그 웬만하면은 기출에서도 점대칭은 원점대칭 정도로만 내더라고요. 웬만하면. 그리고 그 어려운 요소들은 전부 다 저기 그 미적분 학도들에게 그냥 다 토스를 해버린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 대칭함수라고 해가지고 만만한 거부터 시작을 좀 해볼게요. 알겠죠? 뭐 제일 만만한 게 뭐였지? 구함수. 네, 우함수부터. 자, y축 대칭함수예요. 그러면은 함수 표현 방식은 마이너스. fx와 f-x가 같아요 라는 말은 y축을 기준으로 데칼코마니다 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y축이 이렇게 생기면 쌤이 만약에 이렇게 그렸어요. fx를. 그럼 얘에 대해서 이렇게 헷가닥 돌려서 접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가 이제 완벽히 똑같은 함수야. 오케이? 근데 뭐 x축을 편의상 얘네들을 다 양수값으로 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좀 해본다면 적분하는 구간을 양수 a에 대하여 양수 a야 만약에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을 해볼 거야. 양수 a에 대해서. 그 말은 a가 만약에 여기에 있다면 요거랑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당연하게 마이너스 a 있는 거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요만큼의 정적분의 값을 구해달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니네가 구분구조법이라는 거를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럼 정적분이라는 거를 일단은 넓이론으로 먼저 생각을 좀 해보자면 이 부분의 넓이랑 이 부분의 넓이가 다를까? 같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랑 얘가 서로 부호반대의 절대값이 같은 관계라면 fx가 심지어 우함수라면 y축 대칭함수라면 얘는 힘들게 이거를 둘 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쪽만 계산을 좀 하고 뭐 하자? 2배 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그냥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y는 자, 3x 제곱 이런 게 있어. 예를 들자면 그러면 쌤이 만약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3x 제곱을 정적분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제 너희가 사용해야 하는 방법은 일단 대충 그려보자면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0,0이고 요 놈에 대해서 데칼코마니에서 똑같아져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그럼 이제 이 부분에다가 이제 막 직사각형을 쌓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어차피 0부터 2까지 정적분해서 2배를 하면 똑같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러니까 2배의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가 아니라 0부터 2까지가 편하겠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보다는 연산의 구조상.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자라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얘가 부정적분을 해주면 x 세제곱 그 다음에 0부터 2 그럼 이거 대입하면은 2, 8에 16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연산에 편의함이 좀 생기는 거야. 어떨 때? 얘랑 얘가 부호 반대고 안에 있는 함수가 y축 대칭 함수일 때. 이해가 되나요? 그냥 일어나. 왠지 이해되니? 쉬운 성질이죠, 이런 건. 그죠? 그 다음에 y축 대칭 말고 이제 또 뭐가 있어요? 원점 대칭 있어. 그렇지, 원점 대칭이 있어요. 원점 대칭도 한번. 그냥 구하면 0되겠네. 그거는 0이 될 건데, 그거 하기 전에 좀 설명을 해드릴 게 있어요. 자, 원점 대칭이라는 거는 함수 표현 방식으로는 자, 얘가 원점 대칭입니다. 그죠? 원점 대칭인데, 근데 이거 이전에 배경 지식을 하나 좀 깔 거야. 뭐냐면, X축, 지금 우리가
넓이로 연관을 지으면 정적분을 이해하기 편하기 때문에 계속 x축 위에다가 예로 들고는 있는데, 그게 자, 이런 식으로 적분하는 구간 안에서 fx가 음수가 된다면, 뭐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그럼 너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 그럼 이 연산 결과는 항상 음수가 나올 거야.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구분구적법으로 생각을 잘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그 구조상 인테그랄에 여기가 이제 세로 곱하기 가로 구조였어. 그죠? 뭐 알파부터 베타까지라고 일단 써놓고, 오케이? 근데 세로를 f 뭐시깽이로 설정을 한 거였어. 그죠? 그 다음에 가로를 일정한 x값의 변화량이라고 해서 이제 dx라고 설정을 한 거였잖아요. 근데 얘가 함수값이 곧 세로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x축 위에 그렸기 때문에 그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약에 적분 구간을 설정을 한다면 이 하나하나의 직사각형을 이렇게 세울 거고 함수값이 양수가 돼요. 근데 항상 그렇다라는 건 아니라고. 함수가 아래쪽에 그려질 수도 있잖아. 그럼 이때는 여기다가 직사각형을 이렇게 뭐 내적법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쌓을 거지. 그럼 이때 함수값은 어차피 f 뭐시갱이야. 그죠? 그럼 그걸 내가 세로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직사각형의 어떤 변들의 길이를 어떻게 음수로 표현합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항상 하는 말이 수학 선생님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 정적분은 넓이가 아니다. 이렇게. 그냥 정적분은 값인 거고 넓이를 통해서 배우기는 했지만, 오케이? 그러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음수가 나온다를 인지하고 계세요. 알았어? x축 밑에 그려지는 부분에 대한 정적분 값은 음수다야. 유 가리? 지우라, 너 듣고 있지? 내가 방금 뭐라 했지? 존나 많이 말했는데 딱 세 글자 기억하시네. 자, 그러면 원점 대칭 함수라고 해서 우리가 점 대칭이 180도 돌려서 포개어진다로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생기면 여기는 이런 식으로 얘를 180도 돌려서 이제 포개어지도록 만들 거야. 오케이? 근데 마찬가지 아까랑 똑같이 양수 A에 대해서 계산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해달라고 한다면 정적분 계산을,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될까라는 거야. 이때는 뭐 여기쯤에 이제 마이너스 A를 설치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와 거리가 같은 만큼 떨어져서 여기에 A라는 걸 설치를 뭐 해보면 뭐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한데, 우리는 면적으로만 놓고 따지면 요 부분의 면적과 요 부분의 면적이 180도 회전 이동하면 완전히 겹치는 거지. 완전히. 그러니까 넓이로만 따지면 똑같은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근데 그렇다라는 거는 여기서 나온 정적분 연산 결과와 여기서 나온 정적분의 연산 결과는 완벽하게 반대 관계다라는 거야. 부호만 바뀌는 관계인 거야. 생각을 해봐. 구분구적법에서 함수값이 다 절대값이 똑같은 상태야. 그치? 근데 그걸 더해야 돼. 그럼 몇이야? 0이 되겠죠. 이해가 돼? 여기 넓이를 A라고 하면 얘 넓이는 A인데, 그럼 여기는 정적분 값이 곧 넓이라고 나올 거야. 그죠? 근데 이거는 정적분 값이 그럼 마이너스 A라고 나오겠지. 그래서 얘랑 얘를 더하게 되면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아, 지우라? 대가리가 무겁나요? 눈이 무겁니? 대가리가 무겁니? 그냥 일어나. 그럼 가벼워져. 괜찮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Y축 대칭일 때와 원점 대칭일 때는 연산이 조금 편한 도구가 생긴 거야. 섞어서 생각을 해보면 편해요. 섞어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정적분하는 함수가 뭐 x 4제곱 더하기 5x 세제곱 더하기 뭐 3x 제곱 빼기 x 더하기 뭐 7.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하라고 하면은 벌써 좀 이렇게 짜증이 좀 나죠. 그죠? 근데 관찰을 하는 게 이제 순서가 생길 거야, 앞으로. 정적분 연산을 딱 봤는데
제일 먼저 이게 눈에 띄었다 라고 하면 훌륭합니다. 아,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 관계네? 그러면 나는 대칭성을 이용해 볼까?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야. 이제 대칭성을 이용해서 어차피 0되는 애들은 계산하면 시간이 낭비가 되는 거죠. 계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요 하나하나를 다 뜯어놓고 이야기를 한다 라는 게 연산 성질이었지. 그죠? 시그마의 성질과 똑같다라고 했어요. 덧셈 뺄셈에 대해선. 그러면 요 놈이 원점 대칭 함수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가 이제 홀수면 원점 대칭이잖아. 맞아? 그 다음 또 요도 원점 대칭이지. 그러니까 얘랑 얘는 처음부터 계산을 그냥 하지 말자라는 거야. 처음부터. 그래서 아까 내가 민규 네가 풀었던 그 문제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야. 그래서 굳이 3차항과 1차항을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야. 그 문제가. 그런 관점으로 다시 한번 봅시다. 어쨌든. 자, 납득은 되시나요? 그래서 문제를 살짝 바꾸는 거야. 내 입맛에 편하게.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앞으로 2배의 0부터 2까지 해야지. 그리고 차수가 짝수인 애들. 그러니까 y축 대칭 함수들만 남기는 거야. x 4제곱, 3x제곱, 더하기 7 이렇게. 괜찮나요? 무슨 소린지? 지금 이해돼? 잘도 되겠다 이 새끼야. 자, 그러면 5분의 1 x 5제곱 연산은 생략할게요. 여기죠? 그래서 이 대칭성을 이용하면은 앞으로 이제 뭐라고 해? 주기함수 같은 것도 이제 좀 해결을 볼 수 있게 되고 좀 할 게 많아져. 알겠지? 그 문제를 되게 다채롭게 낼 수 있게 되거든요.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들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문제를 보면서 이해를 합시다. 여기서 이제 절대값을 평소에 안 그리던 친구들이 뽀록이 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를 이제 감을 못 잡아가지고 한번 보여는 드릴게요. 절대값이 나오면 이제 쫄지 말고 이거를 식으로 표현해라 라고 했는데 이게 2차 함수일 때는 이제 좀 다소 난감해하는 애기들이 있다고. 이제 그럴 때에는 그냥 얘를 절대값이 없는 상태라고 인지를 하고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x축과 만나는 점이 몇몇이 있죠? 0과 2 이런 식으로 있나요? 그죠? 그리고 이거 전체에 이렇게 절대값을 씌웠다라는 것은 뒤집어 까라는 거지. 맞아? 근데 그 뒤집어 까는 행위를 이제 쌤이 항상 말로 뒤집어 까라고 하는데 이걸 수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x축 대칭이라고 해. 그럼 x축 대칭이라는 거는 y의 부호 반대 관계야.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함수 이름으로 fx가 달려서 나오면 자 이렇게 나오면 이제 찢을 때 이걸 쪼갤 때 컨셉이 총 3개인 거야. 0보다 작을 때 그냥 그대로지. 왜냐면 함수값이 양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0부터 2 사이일 때는 원래 함수가 음수예요. 그러기 때문에 뒤집었어. 그럼 y부호 반대야. 그럼 y부호 반대라는 것은 이거를 그냥 다 마이너스를 달고 풀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그냥 그대로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 정적분 문제는 0부터 3까지 해달래.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0부터 2까지 얘를 적어서 그 다음에 2부터는 얘를 적어서 2번만 계산을 해주면 되는 착한 문제가 돼요. 여기까지 인정? 옆에 있는 문제는 컨셉이 너무 똑같기 때문에 일단 제낄게요. 이런 그래프로 나와 있을 때 이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도함수가 아니야. 얘는 주어진 함수는 fx 요거예요. 그럼 이때 도함수에다가 절대값 씌운 애를 계산해 달라는 게 문제야. 그죠? 도함수에다 절대값 씌운 거. 그러면 도함수란 원시함수의 증가랑 감소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게 뭔 소리냐?
아, 저 새끼들 다 자네. 증거에서 감 1보다 작을 때는 증가하지. 그럼 이때 도함수의 부호는 양수였다는 소리야. 네. 알겠어? 1부터 3 사이에는 감소합니다. 그죠? 네. 그럼 이때는 음수라는 소리야. 네. 그 다음에 3보다 클 때는 양수이죠. 양수라는 소리야. 그죠? 그러니까 도함수가 지금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거야. 네. 오케이? 그러면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음수가 되는 곳을 x축 대칭시킬 거지. 그죠? 그러면 이 함수의 종류는 지금 바뀌는 거지. 정적분 자체는 0부터 3까지라고 했지만 0부터 1까지랑 이해가 돼?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를 나눠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0부터 1까지는 원래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기 때문에 그대로 풀려요. 그죠?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는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기 때문에 절대값을 풀 때 이렇게 풀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 마이너스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내보냈을 때, 자, 부정적분 놀이 한번 해볼게요. 아직 초심자이기 때문에 건너뛰임 없이 할게요. 도함수의 부정적분은 원시함수 인정? 네. 그럼 여기에다가 0, 1,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F1 빼기 F0, 그 다음에 빼기 F3 더하기 F1 뭐 이렇게 되나요? 맞아? 근데 문제에서 함수값들을 다 알려줍니다. F1이 함수값 1, F0이 함수값 마이너스 3인데 빼래. 그럼 더하기로 바뀌고, 그 다음에 F3 마이너스 3인데 빼래. 더하기 3, F1 1 이렇게. 그래서 답이 8인 거야. 알겠나? 이제 그래프가 저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인데, 함수식을 세워서 풀면은 되려 좀 스트레스 받는 문제죠. 식을 세웠으면. 그래서 그냥 함수값으로도 이야기를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시기를 해봅시다. 좀 정신 좀 차려봐. 자, 다시 대칭성인데, 아까 다시 y축 대칭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그럼 이때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 요 놈을 계산할 때 이제 2배의 0부터 a까지 fx dx가 된다. 오케이? 그럼 이제 거꾸로 이렇게 써 있으면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겠죠. 다음, 자, 얘는 원점 대칭이야. 알겠죠? 원점 대칭일 때 gx dx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은 얘는 항상 0이 된다. 오케이?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으면 gx는 원점 대칭 함수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근데 지금 다시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이제 좀 주의하셔야 할 게 있다고 했는데 이들 사이의 고배 관계야. 특히 이제 수학2에서는 fx가 우함수, 그러니까 y축 대칭 함수라고 했을 때 이 fx의 식을 구성하면 x의 이제 몇 차식 또 x의 몇 차식 뭐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 몇 차식에 들어오는 아이들의 수의 종류는 항상 짝수들만 오면 돼. 알겠어? 그래서 이 지수에는 우리가 모두 다 짝수라고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gx도 마찬가지야. gx도 뭐 x의 몇 차식이고 또 x의 몇 차식이고 지금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여기에 있는 지수에는 뭐가 오면 돼요? 홀수가 오면 돼. 홀수만 있을 때, 여기에 홀수들만 쭉 있을 때 gx를 우리가 이제 원점 대칭 함수라고 해요. 오케이? 자, 짝수는 0부터 출발합니다. 이런 식으로. 알겠어? 그래서 이제 상수함수도 생각해봐. y축에 대해서 접으면은 대칭이 그치, 포개어지죠. 그래서 얘는 1부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얘네들을 곱했을 때 생기는 일이야. 오케이? 이런 거예요. fx와 fx를 곱했어. 그러니까 짝수함수와 짝수함수를 곱했어. 그럼 이 함수는 과연 대칭성이 존재할까? 혹은 존재한다면
이것은 짝수함수일까요? 홀수함수일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함수와 우함수를 곱했을 때 대칭성이 어떻게 바뀔까라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대칭성이 있고 있고 이 똑같이 우함수. 우함수예요. 그러니까 뭐 간단한 예를 들면 되는데 만약에 x제곱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x제곱과 x제곱을 곱하면 x 4제곱 되지. 그러니까 모든 지수들이 다 짝수이기 때문에 지수 법칙을 백날 적용을 한다 한들 지수끼리의 합은 그래봐야 다 짝수와 짝수들의 구성이야. 이해가 돼? 그래서 y축 대칭 함수와 y축 대칭 함수를 곱하면 얘는 항상 y축 대칭 함수가 돼요. 오케이? 우함수가 됩니다. 다음 기함수와 기함수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지수법칙 생각해보면 이거 y축 대칭은 그렇지. 기함수와 기함수를 곱하면 지수 법칙상 홀수와 홀수의 합이지. 그죠? 그럼 지수의 모든 형태들이 다 짝수가 돼요. 홀수 더하기 홀수는 짝수니까. 이해가 되나? 오케이. 그럼 너도 y축 대칭 함수야. 좀 납득이 되십니까?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기 싫으면 얘를 잠깐 고배함수 hx라고 잠깐만 놔봐. 그때 h에다가 마이너스 x를 쓱 넣어볼게요.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x를 살짝 넣어보면 g-x가 되고 그 다음에 g-x란 마이너스 gx지. 그지? 그럼 이거 하나하나를 전부 다 마이너스 gx 그 다음에 마이너스 gx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준다면 플러스로 바뀔 거고 gx가 다시 두 개가 나오니 hx로 쓸 수 있는 거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얘를 hx라고 놨을 때 h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다시 hx가 나온다라는 거야. 그럼 결국에 얘랑 얘는 같은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너네가 이거에 대한 대칭성 어떤 여부를 까먹었다면 이렇게 직접 보이시면 돼요. 오케이? 물론 제일 지금 이 순간에 제일 합리적인 도구는 암기지. 아닌가요? 이거를 다시 복습할 시간이 우리는 없어요. 시험이 한 달 3주 남았나요? 지금 되게 급해, 사실. 그 다음에 기함수랑 우함수를 만약에 곱해. 그럼 이러면 기함수 나오고. 그렇지. 지수들의 형태가 전부 다 짝수랑 홀수의 곱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짝수 더하기 홀수는 반드시 홀수가 되죠.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얘는 원점 대칭 함수가 됩니다. 오케이? 이거 지금 바꿨으면 원시인이죠. 그죠? 네, 그건 똑같은 거니까. 기함수랑 우함수를 곱했다라는 거니까 그냥. 알겠나? 순서가 바뀌는 건 상관이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기준으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야. 알겠죠? 이게 좀 주의사항 문제야. 이 문제가 나올 거라서. 알겠나? 해봅시다. 자, 요 표현 방식. 뭡니까? fx는 무슨 대칭이죠, 이게? 원점 대칭 함수다. 그러니까 기함수다. 원점 대칭 함수다. 그때 이거 잘 봐봐. 요 원점 대칭 함수에다가 x의 1차식을 곱했어. x의 1차식이니까 얘 자체는 무슨 함수야? 우함수입니다. 기함수죠. x 자체만 놓고 보자면 쌤이 x에 동그라미 쳤어. 미안해. 가려졌니? 그 x가 기함수고 f도 기함수야. 그러면 곱해서 뭐가 돼? 우함수. 이해가 되시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xfx는 현재 우함수야. 기억해 놓으세요. 이 함수가 y축 대칭 함수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얘는 뭐라고요? 기함수라고. 그럼 이거 분배할 거야. 하나하나. 요렇게 붙었다 쳐가. 기함수에 짝수함수를 곱했어. 우함수를 곱했어. 그럼 뭐가 되죠? 기함수 돼요. 기함수 되지. 근데 적분 구간 봐봐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네. 이런. 필요 없어요. 이해가 돼? 기함수인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라며. 그지? 그럼 필요가 없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또 얘는 얘랑 곱해서 우함수가 되나요? 필요해. 이건 좀 살려놔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상수함수지.
네. 상수함수는 이것만 놓고 보자면 y축 대칭함수지. 네. 그럼 y축 대칭함수랑 원점 대칭함수를 곱하면 원점 대칭함수가 되기 때문에 얘도 죽이는 거야. 이해가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fx를 니네가 직접 추론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대칭성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주의사항 문제예요.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당연한 건데 이걸 이렇게 fx라고 뭔가 감춰놓으면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처음 배울 때는 좀 이래. 알겠지? 잘 이제 타파를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거를 내가 필요한 것만 다시 적어볼게요. 다시.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3x, f, x, dx 이렇게 된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적분 변수가 어차피 x이기 때문에 3은 바깥쪽으로 내쫓고 아까 얘가 누구라 했어? y축 대칭 함수라 했지. 근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네. 그러니까 0부터 2까지의 2배가 돼요. 그죠? 그래 놓고 너를 문제에서 알려준 거야. 5라고. 알겠어? 그래서 답이 6, 5, 30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사실 그 지금 머릿속에 정리하셔야 할 내용은 이만큼이죠. 저 문제가 아니라. 맞지? 이거를 지금부턴 상식이라고 해도 되죠? 가르쳤으니. 학습해서 오세요. 알죠? 상식. 아니, 주기함수 어딨는? 367. 60쪽입니다. 360쪽. 아, 개념이요. 이제 주기성입니다. 주기성. 이 정적분 쪽에서 이제 주기성, 뭐 대칭성 아주 어마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진짜 개 짜증납니다. 쌤은 차라리 대칭성보다는 주기성이 쉽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 그냥 글이라는 거 그리고 그거를 복습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어떤 요소를 이제 뭐 더한다거나 곱한다거나 하면 그때부터 진짜 어려워지는데 지금은 이제 일단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 1에서 삼각함수 배우면서 주기에 대한 디테일을 좀 살렸었다고. 이게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주기가 p야 이런 말이 나오면 얘는 fx 더하기 p가 fx랑 같다. 자, 이게 순서가 좀 정해져 있었어. 주기가 p야 라고 하면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해. 근데 꼭 이렇게 쓰는 것만이 답은 아니고요. 같은 표현이 그냥 얘와 얘 정의역의 차이가 p가 나기만 하면 돼.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어렵게 보이려고 f에 x 더하기 3p 막 이런 식으로 적어도 된다라는 거야. 알겠어? 정의역의 차이가 p가 나기만 하면 돼. 알겠나? 근데 주의사항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거꾸로 가는 게 성립하지 않는다였지. 오케이? 거꾸로 가는 게. 그래서 우리 책에도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알겠죠? 주의사항. 얘를 보고 주기가 p라고 하는 것은 안 돼요. 왜냐면 주기가 2분의 p여도 이거를 만족할 테니. 오케이? 그래서 올바른 해석은 어떻게 하기로 했었지? fx 더하기 p는 fx 이것을 올바르게 표현하는 방식은 혹시 기억나시는 어린이, 훌륭한 어린이 없나요? 아유. p는 뭔가 정수 안. 주기 곱하기 이제 정수다 라고 해석하는 게 올바른 해석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그냥 예를 들면 아마 편하게 좀 받아들일 텐데 fx 더하기 2가 fx랑 똑같다 라고 하면은 주기가 2다 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주기가 자, 이렇게 그리면 주기가 1자리지. 맞아? 0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 2부터 3까지 이게 똑같이 생겼으면 주기가 1이라고 하잖아.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사실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를 이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우리가 x 대신 x-2 집어넣으니까 차이가 2야. 그러면 이런 표현 방식을 써도 된다라는 거야. 주기가 1이어도.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얘의 역성립은 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수학 1에서의 주의사항이었는데 다행히도 수학 2에서는 이거 가지고 놀지는 않아요. 오, 개꿀. 알겠죠? 수학 2에서는
아주 높은 확률로 얘가 성립해. 이론상으론 틀렸는데 수학2라는 단원 특성상 아주 높은 확률로 얘가 성립합니다. 알겠죠? 뭐 꼼꼼하게 따지는 어린이들은 직접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꼼꼼함이 좀 딸리는 어린이들은 그냥 믿고 가세요. 알겠죠? 뭐 틀리면은 뭐 내 탓해. 알겠지? 떡볶이 사드릴게요. 난 가르쳤는데 니네가 별로 안 꼼꼼하니까. 그죠? 자, 무슨 소린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제 주기성이 살아있을 때 정적분, 지금은 2021년인가요? 그죠? 이런 거 하겠지. 0부터 2021년까지 fx, dx 뭐 이런 거 하겠지. 그러니까 이제 니네가 수학 짬밥이 좀 생겼기 때문에 이런 숫자 나오면은 이걸 악으로 깡으로 다 하는 새끼 없잖아. 도라이죠. 그죠? 걔 싹도라이잖아. 그럼 어느 정도 규칙성이 보장되어 있는 함수일 거다라고 예측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럼 문제의 뉘앙스상 이런 거 보면은 규칙성을 따야겠다라는 게 이제 18년 인생 동안 뭔가 쌓였을 거라고. 그렇지 않나요? 뭐 예를 들면은 fx랑 fx 더하기 1이 같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주기가 1이다라는 어떤 언어를 조금만 더 보태줄 게 아마 좀 있을 거예요. 오케이? 뭐 예를 들자면 범위. 뭐 범위를 이런 식으로 준다거나. 알겠죠? 0 이상 1 미만일 때 뭐 fx가 x야.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해가 돼? 그러면 얘는 어떤 함수야? 0부터 1까지 1을 이렇게 그려. 무한번. 그리고 여기 0이고 얘가 이제 빵꾸가 뽕 이렇게 뚫리죠. 그죠? 그리고 이놈을 계속 복사 붙여넣기. 계속. 무슨 소리가 되십니까? 그냥 계속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때 정적분 연산 결과는 이걸 2021번 다 할 거냐고. 아니잖아, 그지? 그냥 0부터 1까지 정적분 하시고 이거에 2021개가 있어요. 라고 계산할 거잖아. 이렇게 하자라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주기함수가 나온다라고 해서 일단 식 자체가 굉장히 무섭게 생겼는데 뭔가 규칙성을 찾아나가는 그 과정 자체는 어렵지가 않을 거라고. 식은 존나 어려워. 근데 그래봐야 0부터 1까지 정적분 하는 게 어렵지도 않고 거기다 2021을 곱하는 거 어렵지 않다고. 그러니까 해석하는 것만 열심히 해달라고. 이게 주기니까 규칙성 찾아서 거기다가 어느 정도의 곱을 해야지 이렇게만. 알겠지? 이 정도는 합의를 좀 봅시다. 알겠죠? 이거 어렵다라고 하면 곤란해. 냉. 제 생각에 가장 위험한 게 그건데. 자, 그러면 이 주기성에 관련된 문제가 이제 아까 그 문제 뒤에 있어요. 마이너스 4부터 8까지 fx, dx 이거를 구해달라. 우리가 가족건부터 보시면 y축 대칭 함수다 느껴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조건을 보시면 얘가 그냥 주기가 4라고 한번 믿어볼게. 오케이? 주기가 4라고. 그래도 뭔가 찝찝하니까 뭐 이렇게 찝찝함의 요소를 좀 남겨봐. 주기가 2일 수도 있는 거야. 그죠? 주기가 1일 수도 있는 거야.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찝찝하니까 이제 주기가 4임을 뭔가 확정 짓고 싶어서 행위 하나를 해볼 건데 fx가 그냥 연속함수라고만 했지 아무것도 알려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식을 갖는다 이런 정보가 아예 없거든. 그죠? 그럼 그때는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문제 조건에 맞게끔 니네가 그림을 창작하시면 돼요. 편하게 생각하게. 쌤은 직선을 좀 사랑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시키지는 않았지만 양수 쪽에다 그리는 걸 나는 좀 편해하는 편이야. 너희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그게 편하겠지. 그럼 이제 만약에 0부터 2 사이에다가 내가 이렇게 그렸어. 만약에. 근데 이 함수 값들은 정확하게 지정은 못하겠지. 그지? 그냥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 쳐봐. 그러면 가조건에 의해서 마이너스 2까지도 그려지지. 얘를 접으면 되잖아. y축 대칭이니까. 이해돼? 그러니까 지금 이 행위로 주기가 4라는 게 확정된 거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를 완벽하게 그려냈기 때문에. 이해가 돼? 그래 놓고 얘를 복사 붙여 넣기를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주기가 2라고 해도 되기는 해.
만약에 내가 그림을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린다면 그럼 여기는 또 어차피 이렇게 그릴 거지. 오케이? 그럼 주기가 2라고 해도 괜찮은 거야. 이게 반복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럼 같은 이치로 주기가 1이라고 하는 것도 가능은 해. 알겠어? 그래서 함부로 주기가 4라고 지르는 거는 안 돼. 서술형에다가 주기가 4이므로 이렇게 하는 거는 반칙이 돼요. 반칙이 아니라 오류가 되는 거지. 이거 주기 2일 수도 있잖아, 그지? 하지만 정적분 연상 결과에는 주기가 4라고 해서 틀릴 리는 없다라는 거야. 하지만 오케이? 자,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냥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쳤을 때 여기는 정해진 그래프가 없어. 그냥 니네가 편한 대로 생각을 하라고 했어. 편한 대로. 대충 이렇게 그려봐. 그리고 0부터 2까지 정적분 값이 8이래. 그게 뭐 한 거야? 여기다가 직사각형 요나 쌓은 거지. 그지? 그걸 싹 다 더했더니 이 면적이 8이 된 거야. 이해가 돼? 이 설명은 하나부터 끝까지 오류투성이인 설명인 거야, 사실. 알겠죠? 왜냐면 정적분을 넓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모든 함수값이 양수다라는 베이스가 깔려 있는데 이거는 내가 그린 그림이지 이 문제가 그렇게 시킨 적은 없는 거죠. 그냥 이해를 하기 위한 자료로 일단 사용을 좀 하자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도 8이 되는 거지. 이해가 되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데칼코마니 한 거니까 이해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는 16이지. 그러니까 한 주기를 돌면은 16씩 쌓이는 거야. 그럼 한 주기를 4라고 놓고 봤을 때 얘는 세 바퀴 돈 거야. 그렇지. 3번 돌았지. 마이너스 4부터 0, 0부터 4, 4부터 8. 이해가 되십니까? 얘기들. 그리하여 답이 16 곱하기 3이야. 이렇게. 이해가 돼? 그럼 지금부터 정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죠? 그럼 이거를 이렇게 상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서술형에다가는 이제 어떻게 적냐면 이제 좀 고통받을 건데 예, 열심히 사셔야 돼요. 우리는 y축 대칭이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fx, dx를 8로 만들어줘. 여기까지는 그냥 y축 대칭이므로 라고 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따라서 얘 더하기 얘 하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fx, dx는 16이 되는 거죠. 인정? 그럼 나는 지금부터 얘만 이용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를 이용해서 얘를 어떻게 푸냐? 라는 거지. 오케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정보들 더 있어요. 얘네들도 이용할 수 있어요. 오케이?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마이너스 4부터 8까지를 조금 촘촘히 쪼개는 거야. 촘촘히.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 f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낫겠지. 그죠? 2까지 fx, dx 그 다음에 2부터 지금부터는 주기성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6까지 한 방에 가는 게 좋을 거예요. 오케이? 4칸마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해가 되나요? 그럼 이때도 fx, dx가 되고 그 다음에 남은 찌끄러기 6부터 8까지 fx, dx 이렇게. 오케이? 양호? 그럼 이제 좀 어려운 행위를 할 건데 얘를 4만큼 땡겨. 적분 얘네들 구간을 오른쪽으로 4만큼 땡겨. 오케이? 천천히 해드릴게요. x축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한다. 이렇게. 이러면 인티그럴 마이너스 4부터 2, 마이너스 2를 전부 다 4만큼 오른쪽으로 땡겼어. 그럼 뭐가 돼? 0부터 2가 돼요. 그죠? 그리고 f의 그렇지 x-4가 되는 거지. 근데 문제 조건에서 이게 항상 성립한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럼 여기에 있는 x 대신에 x-4를 집어넣어 보면
여기다 x-4 집어넣으면 여기는 fx 되지. 그러니까 fx-4는 문제 조건에 의하여 그냥 fx가 되는 거야. 그러면 아까 처음에 문제가 줬던 8을 여기다가 얘를 8이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푸는 게 그림 없이 푸는 거야. 오케이? 완벽한 이론으로만. 그러면 또 인티그럴. 그럼 얘는 뭐 계산할 필요가 딱히 없죠, 근데. 그냥 얘는 그냥 뭐예요? 16이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땡겨. 그러면 인티그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로 바뀌지. 그리고 x 대신에 뭐 꼬라박을 거야? f 플러스 4지. 대칭 이동이니까. 평행 이동이니까. 이해가 돼? 근데 fx 플러스 4는 fx라며. 그죠? 그러니까 얘도 fx로 바뀌는 거야. 그럼 다시 얘가 16이 되는 거죠. 이해가 돼? 그 다음 얘는 왼쪽으로 뭐 8만큼 땡기든 6만큼 땡기든 뭐 8을 땡기는 게 편하다면 8을 땡깁시다. 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8만큼 땡길 거야. 이러면 요놈이 마이너스 2가 되고 얘가 빵이 되는 거지. 그리고 x 대신에 x 플러스 8 집어넣을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x 플러스 8은 x 플러스 4랑 똑같을 거고 다시 x 플러스 4는 x랑 똑같을 거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바뀌어. 괜찮나?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를 가조건에 의해서 8이라고 또 구해놓은 게 있으니 너 8, 16, 16, 8 해서 똑같이 48이 나오게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소리지? 예, 이게 이제 주기함수를 푸는 정석이라고 합니다. 그림 없이, 오류 없이, 주기를 감히 상상하지 않아도. 알겠지? 이제 퀴즈 하나를 풀 건데요. 이제 님들 시간이 방금 했던 문제랑 이렇게 굉장히 흡사하기 때문에 잘 해보세요. 그 앞에서 풀었던 문제랑도 융합시킨 문제거든요. 그래놓고 구하세요 라고 한 게 일단 적어. 일단 적고 이거를 이제 충분한 시간을 드릴 거고요. 오늘 안에 안 풀리면은 숙제로 해올 겁니다. 알겠죠? 숙제로.